안녕하세요. 저는 위데이터랩 선임연구원 정한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앞으로 11주 과정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번 주 오늘은 이제 1장의 포스트그레스QL 설치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직접 환경 구성하는 걸 세팅하는 걸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2장부터 11장까지는 2장에는 아키텍처 1, 3장에서는 아키텍처 2, 그리고 4장에서는 DB 접속과 SQL문 처리, 그리고 5장에서는 PGWAR, 그리고 6장 강의는 아마 제가 맡게 될 것 같은데요. 6장에서는 PostgreSQL 테이블 스페이스와 파티션 테이블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7장에서부터는 이제 DB 정보 확인, 그리고 백큐, 9장은 백업 복구, 10장은 이제 HA 구성, 그리고 11장은 TPC 성능 측정,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좀 넘어가서 네, 포스트그레스QL 실습 환경 구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장에서는 VMware를 제가 직접 한번 설치를 해보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우분투 리눅스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우분투 24.04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3장에서는 포스트그레스QL을 설치하고, 그리고 4장에서는 DB버랑 모바일 앱스탕 연결, 그리고 5장에서는 가상 머신을 추가 생성하는 것까지 한번 오늘 직접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강의는 이미 환경을 다 구성하실 줄 아는 분들은 굳이 들으실 필요 없고, 사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니까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비디오를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뭐 너무 작다거나 아니면 크다거나 그러진 않나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1장에서는 간단하게 가상 머신에 대한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가상 머신은 예를 들면 제 노트북에서 제 노트북은 지금 윈도우 환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윈도우 환경에서 리눅스를 리눅스 여러 배포판들이 있겠지만 우분투, 저희 같은 경우는 우분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 머신의 종류에는 뭐 VM웨어, 버추얼박스, 그리고 애플 전용으로 패럴렐스가 이 정도 있다고 소개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가상 머신의 특징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VM웨어는 좀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한다. 그리고 버추얼박스는 사용하기 좀 쉽다. 예, 이런 부분이 특징이고, 그리고 패럴렛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맥OS에 특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가상 머신의 종류 및 소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호스트 O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노트북 환경이 윈도우죠. 그리고 게스트 O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리눅스를 활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리눅스 이 부분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는 VMware를 통해서 리눅스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일단 제공사는 VMware를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VMware 같은 경우에는 상용 버전도 있고 저희 무료 버전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무료 버전을 사용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가상 머신의 장점에 대해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그냥 뭐 한 대의 컴퓨터에서 여러 운영체제를 동시에 사용 가능하다, 이 부분이 장점이고요. 단점은 이게 어쨌든 제 노트북의 성능에 좀 영향을 미치고 아니면 성능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좀 가상 머신의 단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VMware 시스템 요구사항은 저희가 사전에 공지 드렸다시피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희가 사전에 몇 번 공지를 드렸다시피 어, 이 설치 파일이 아마 준비가 돼 있으셔야지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리 다 준비를 해놨고요. 한번 직접 인스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다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그리고 넥스트. 요것도 넥스트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데스크탑에 바로가기인지 이렇게 넥스트 해주시면 되고요. 인스톨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근데 저도 노트북 환경에서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그게 뭐 다운로드가 빠르게 안 되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최대한 이제 수강생 여러분의 환경에 맞춰서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개인 노트북을 활용하게 됐고요. 그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모바 엑스텀이랑 디비버 같은 경우에는 설치 파일이 다 준비돼 있으시겠죠? 네. 네, 이제 바로가기 링크가 만들어졌네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잘 나오네요.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고 다시 강의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 문제 없이 다들 넘어가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럼 이제 우분투, 이제 리눅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자 하면 이제 GNU 프로젝트란 누구나 이제 무료로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그런 일련의 프로젝트인데요. 근데 그런 프로젝트와 이제 리눅스 커널이 결합해서 이제 리눅스 여러 배포판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걸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일단 대표적으로 우분투, 레드햇, 데비안, 센토스, 페도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분투에 대한 소개를 드리기 앞서서 일단 데비안에 대한 소개도 드려야 되는데 우분투는 데비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리눅스 배포판입니다. 따라서 일단 이제 데비안이랑 우분투랑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그냥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자 하고요. 일단 데비안 리눅스는 완전 무료입니다. 우분투랑 달리. 우분투는 영리법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완전 무료는 아니지만 우분투 프로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소개를 또 드리고, 데비안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좀 안정적인 편이다 라고 장점으로는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단점에서는 일단 우분투처럼 업데이트, 예를 들면 새 버전이 정기적으로 출시가 되지는 않아요. 이제 롱텀 서비스만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우분투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업데이트가 빠르고 일단 최신 기능들을 잘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 하지만 이렇게 최신 버전을 계속 배포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이제 데비안처럼 안정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을 정리한 걸 표로 만들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이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데비안은 일단 좀 전문가가 사용하기 편하고, 이제 우분투 같은 경우에 초보자도 사용하기 쉽다라는 점을 좀 들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분투 이미지 파일도 아마 준비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이게 아마 2.7기가 정도 되니까 준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빨리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상 머신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분투 이미지 파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운로드해서 우분투 서버 이미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이밍 같은 경우에는 우분투 언더바 pg01로 할게요. 그리고 디스크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도 변경이 가능하긴 한데 일단은 저는 지금 40기가로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디폴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try or install 우분투 서버 이 부분에서 엔터 누르시면 되고요. 이건 아마 좀 시간이 걸리긴 할 것 같은데 키보드 소리가 너무 큰가요? 노트북에서 하는 거랑 좀 그 부분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 과정을 좀 기다려 주시면 되고 아마 여기까지는 미리 다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네, 랭귀지는 한국어도 있는데 일단 저는 잉글리쉬로 설정하겠습니다. 엔터로 넘어가 주시고 업데이트는 따로 안 해도 됩니다.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넘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done 엔터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도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proxy address 이 부분도 done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미러 로케이션이 지금 테스트 중에 있으니 이 부분도 좀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우분투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데 뭐 따로 구독은 필요 없습니다. 네, 아마 보내주신 링크로 들어가서 다운로드 하시면 잘 될 겁니다. 네, 이제 미러 로케이션이 패스트 테스트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던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도 던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다 디폴트로 넘어가 주시면 되고 컨티뉴 엔터. 이제 이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위데이터 랩으로 할 거고 이제 원하시는 이름이 있다면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서버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분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분투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유저네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위데이터 랩.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슈도 패스워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그런 좀 네 자리 아니면 비교적 짧은 단어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루트로 하겠습니다.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는 우분투 프로를 설치하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그냥 체크 안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픈 SSH 서버 같은 경우엔 저희가 모바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모바 엑스텀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크하고 그리고 던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던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지금 시스템을 인스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강의 자료로 넘어가면 이 부분도 저희가 다 제가 직접 다 한번 보여드린 것 같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네, 여기까지는 다 했네요. 근데 아마 이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서 이것만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많은 사람들이 참가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포스트그레스QL 어드민 과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음 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좀 기다려 보도록 하죠. 댓글이 사실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저희가 대면으로 한번 이렇게 좀 설치 강의를 좀 찾아뵀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한 10명? 10명에서 한 15명 정도 참여해 주셨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네요. 정말. 아마 이게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양이 더 좋은 환경을 사용하시는 분은 하드웨어 설정에서 CPU 코어 수나 좀 이런 부분들을 커스터마이즈 해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다운로드가 가능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노트북 사양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디폴트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댓글에 처음부터 설정 자료 받을 수 있나요? 그 이지스 IT 학교에 아마 배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시간이 걸리네요. 자, 이거를 다운로드 받는 동안, 설치하는 동안 다른 걸 그 뒤에 내용을 더 진행을 할까 했는데 안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그래도 이 강의 자료에 따라서 일련의 과정들을 보여드려야지 혼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돼서 일단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너무 빨리 저희가 강의 녹화를 하고 있어서 유튜브에도 아마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부분 못 들으신 분들은 강의 그 유튜브 녹화 과정, 유튜브 녹화한 녹화본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바이너리 설치 파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희가 준비한 건 패키지 설치 방법이고요. 아마 포스트그래 공식 사이트에 가면 방식이 아마 자세히 기술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데스크탑 버전 같은 경우에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서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가 모바로 작업하면 작업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네, 이제 설치가 끝났군요. 그러면 이제 리부트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리부팅 중이고요. 아마 유튜브 강의는 최대한 빨리 편집되는 대로 올릴 예정이라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뭐 내일 모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편집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서 일단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부팅이 좀 시간이 생각보다 걸리네요. 네, 이제 리부트가 다 됐고, 네, 이제 우분투 로그인 이런 화면이 아마 뜨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위드기터 랩, 그리고 패스워드는 네 자리 루트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접속이 됐고요. 강의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 자료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설치된 OS 환경을 좀 확인을 해보면 etc 밑에 OS 릴리즈라고 입력을 해보시면 여기 우분투 24.04로 잘 설치가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이 부분입니다. cat 커맨드를 사용해서 OS 버전을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패키지를 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필요한 게 넷툴스 그리고 오픈SSH 서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따로 할 필요가 없고요. 그럼 일단 넷툴스만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패키지 리스트를 그 전에 먼저 최신화를 해주고요. 이제 sudo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 유저 패스워드 그거랑 동일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sudo apt install 네, tools 그리고 -y 같은 경우에는 설치 여부를 묻지 않고 진행하는 옵션입니다. 자, 그리고 타임존을 또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타임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set time date ctl sudo set time zone 아시아
지하 서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세트 잠시만요. 셋에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네요. 이퀄 표시가 다 맞아야 되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그리고 데이트 쳐보시면 지금 시간이 8시 2분으로 동일한 것인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우분투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설치가 다 됐고, 이제 포스트그레 SQL을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모바에서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 그럼 모바일 스톰 연결을 먼저 해야겠죠?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모바 인스톨러 설치 패키지가 있죠? 요거를 실행시켜 줍니다. 그래서 설치 파일을 next 눌러주시고 다 동의해 주시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next로 넘어가시고 인스톨 해주시면 됩니다. VM웨어 하드웨어 사양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건 사람마다 너무 다 다른 거고 다 각자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 달라서 여유 되는 대로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설정값을 따로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자, 일단 모바일에 설치를 하셨으면 세션에서 SSH 눌러서 요 란에는 이제 IP 주소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IP 주소는 어떻게 확인을 하냐? 이제 여기서 ifconfig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inet 옆에 172.으로 시작하는 거 보이시죠? 그럼 이 부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72.16.244.128 유저네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추가해 주시면 좋고요. 뉴로 해서 데이터랩 패스워드 4자리 디스 루트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고 오케이.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이제 이름 같은 경우에는 세션 이름 같은 경우에는 pg01로 해주실게요. 그래서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패스워드를 입력하라는 란이 뜨죠. 그럼 이 4자리 루트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지금 모바에도 정상적으로 연결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모바에서 그 포스트그레 SQL 설치 과정을 직접 해보시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그리고 모바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세팅에서 컨피규레이션에서 터미널 들어가신 다음에 paste using right click 이 부분이 되게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클릭으로 이제 페이스트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포스트그레 SQL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바에서 sudo apt install 포스트그레 SQL command.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옵션도 y 마이너스 y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패키지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커맨드 같은 거를 여기 PPT에서 바로 페이스트 하진 않고 노트패드에다 따로 옮겨서 합니다. 왜냐면 PPT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뭐 따옴표라든가 작은 따옴표라든가 그런 부분이 깨지는 현상이 좀 있어서 노트패드에 한번 옮기고 페이스트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패키지 설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페이스트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패키지 설치를 마쳤고 패키지를 설치했기 때문에 아까 apt 업데이트를 통해서 패키지 리스트를 다시 최신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sudo apt update -y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포스트그레 패키지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sudo apt install PostgreSQL -15 이 15 버전을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15 버전을 명시를 안 하면 가장 최신 버전으로 깔리기 때문에 저희는 15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SH 서버 아마 SSH가 연결이 안 되면 그 오픈 SSH 서버가 아마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거 앞부분에 저희가 체크하고 넘어갔던 부분이라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트 여는 과정은 따로 없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아마 15 버전이 좀 90 버전이라 이렇게 뜨는 건데 이 부분도 오케이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16이 가장 최신 버전이죠. 그래서 이제 PostgreSQL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는지는 PSQL-v 대문자 v입니다. 이렇게 하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PSQL 같은 경우에는 명령어를 PSQL help 이렇게 보면 PSQL 명령어에 대한 자세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PG를 실행을 시켜 봐야겠죠. 근데 이제 PG를 실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PGCTL이랑 systemctl이 있는데 PGCTL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엘리아스로 따로 이렇게 미리 강의 자료를 배포하면서 엘리아스로 따로 설정을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그것도 직접 해볼 예정이고 그리고 systemctl로도 한번 기동을 해보고 종료해보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udo systemctl start postgresql 이렇게 하면 스타트가 됐는지 확인을 하려면 스테이터스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activate라고 뜨죠. 그러면 아마 실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스탑을 해보면 스탑하고 스테이터스를 확인해 보면 inactive 된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 정상 기동이랑 정상 종료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동 시작을 한번 등록을 해보죠. 이제 enable 커맨드로 자동 시작을 등록을 하는데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systemctl enable postgresql 그러면 그리고 is enabled로
is-enabled 이렇게 해주시면 자동 시작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 시작을 하고 싶지 않으시면 이제 disable 커맨드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disable 커맨드를 쓰시면 되고, 그럼 is enabled도 확인을 해보면 disabled로 돼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enable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마 기동이 안 돼 있는 상태일 거기 때문에 자동 시작을 등록을 해놨다고 해서 기동이 된 게 아닙니다. 기동을 해놔야겠죠. 그래, 아까 IT 학교에 보니까 그런 질문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스타트 해주시고 스테이터스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제 포스트그레 유저로 전환을 해줍니다. sudo -s su -postgres. 이제 PostgreSQL을 설치하게 되면 처음에 postgres라는 유저가 OS 유저가 생성이 됩니다. postgres는 OS 유저입니다. 그래서 OS 유저가 생성이 돼서 이렇게 postgres 유저로 전환이 되고, 여기에서 한번 디렉토리 위치를 한번 조회해보면 지금 바 밑에 림 밑에 PostgreSQL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파일에 이 디렉토리 내에 있는 어떤 게 있는지 15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다 된 거고요. 일단 PSQL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SQL로 접속을 해서 역/L 그리고 플러스 옵션은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옵션이고요. 좀 큰 화면으로 역/L로 데이터베이스 목록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지. 이제 처음에 initdb, 우분투는 따로 initdb 과정은 따로 없는데, 이제 initdb를 하게 되면 포스트그레스 그리고 템플릿 01, 템플릿 1이 원래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목록까지 출력을 해봤고, 여기서 패스워드를 한번, 포스트그레스 패스워드를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역/패스워드 포스트그레스 이렇게 하면 패스워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그레스 유저명을, 유저에 대한 패스워드를 설정을 해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까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유저명이랑 패스워드를 동일하게 해서 최대한 안 까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그레스는 그대로 포스트그레스를 비밀번호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됐고요. 재입력을 하면 정상적으로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Q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Q로 나가시면 되고, 강의 자료로 돌아가서 데이터베이스 축력 그리고 PostgreSQL 접속 종료 여기까지 했고요. 그 부분은 이제 그럼 유저를 바꿔서 엑싯을 한 다음에, 지금 유저가 위데이터랩 유저죠. 여기가 이제 유저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루트 패스, 아마 루트 패스워드를 바꾸는 게 그 다음인 것 같은데, 이제 sudo 패스워드 다음에 루트 이렇게 해주시면 패스 wt네요. 루트 패스워드를 지정해 줄 수 있는데, 루트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도 저는 루트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되도록이면 루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이제 루트 패스워드까지 정상적으로 성공적으로 변환이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없었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그러면 루트로 전환을 해서 저희가 이 디렉토리에 보시면 .bashrc랑 .profile 이런 숨긴 파일들 보이시죠? 이 부분을 아까 그 포스트그레스
OS 유저의 홈 디렉터리로 저희가 한번 카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는 cp고요. cp 커맨드를 활용해서 .bashrc bashrc 그리고 아까 바 밑에 아까 포스트그레스 유저의 홈 디렉토리 기억하시죠? 여기인데 여기에다가 복사를 합니다. 복사해주고 점 프로파일도 마찬가지로 복사해줍니다. 자, 그리고 아마 지금은 포스트그레스로 한번 다시 OS를 유저를 전환해서 보면은 .bashrc랑 .profile 지금 두 개가 소유자가 루트로 돼 있죠. 이 부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루트 그래서 이름 바꾸죠. 그래서 좋은 부분을 쭉 경로로 이동을 해줍니다. 바 밑에 포스트그레스 SQL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고 이 경로에서 ls-l 하면 ls-art 이렇게 해보면 숨긴 파일들이 다 보이죠? 이제 여기서 소유자를 변경해 줍니다. 초은 포스트그레스 땡 포스트그레스 그리고 파일명 bashrc 이렇게 변경을 해주고요. 그리고 bashrc랑 프로파일도 마찬가지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러면 키보드 소리가 많이 큰가요? 그럼 제가 좀 키보드를 좀 살살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hould를 왜 계속 붙여야 되죠? should는 일단 그러니까 루트가 할 수 있는 걸 이제 should 명령을 앞에 붙이면 이제 루트의 권한으로 무언가를 수행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루트 권한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제한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should 커맨드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최대한 작게 키보드를 치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강의 순서상으로 봤을 때 제일 먼저 수정해야 되는 게 지금 이 과정은 다 했죠. 지금 소유자 변경하는 것까지 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vi로 점 프로파일을 수정하는 거. 그럼 이제 점 프로파일을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소유자도 다 변경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점 프로파일 이렇게 해주시면 맨 하단에 내용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맨 하단에 이 PPT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쭉 복사를 해서 넣어 주셔도 되는데 한번 노트패드에 옮겨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인서트 모드로 전환이 돼 있잖아요. VI가 여기서 우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깔끔하게 들어오고요. 이제 다시 이스케이프 버튼 누른 다음에 땡땡 누르시고 콜론 누르시고 그 다음에 WQ 이렇게 해주시면 write and quit입니다. 그래서 저장이 되고 나간다는 의미죠. 엔터 하면 이제 저장이 되고요. 그러면 한번 이제 점 프로파일이나 이런 걸 수정할 때는 소스를 항상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스 점 프로파일
해주시고 익스포트 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설정한 게 뭔지 또 설명을 드려야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pg conf PostgreSQL conf 파일, config 파일, 환경 설정 파일이죠. 환경 설정 파일을 수정할 수 있는 곳인데, 환경 설정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인데, 이 부분에 대한 패스를 잡아놨고요. 그리고 지금 pg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디렉토리라고 많이 하는데, 데이터 디렉토리도 $pg 데이터로 이렇게 cd $pg 데이터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고, 그리고 pg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포스트그레스다. 그래서 포스트그레스로 해놨고, 이제 pg 홈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스트그레스 유저의 홈 디렉토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포스트그레스 유저의 패스워드를 포스트그레스로 설정했잖아요. 그래서 포스트그레스로 해줬고, 그리고 pg 포트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포트가 5432입니다. 그래서 5432라서 이 부분도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pg 유저 같은 경우에도 기본 유저는 포스트그레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시RC를 들어가서 엘리아스를 저희가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엘리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게 없죠. 그러면 네. 그리고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루트로 해주셔도 되는데 포스트그레스 유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루트로 되어 있네요. 루트에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러면 좀 전환을 해서 여기서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걸로 할게요. 이러면 사용자를 바꾼 의미가 없으니까 vi 배시RC 해서 이제 요 엘리아스 요 맨 하단에 넣으셔도 되고, 그냥 저는 여기 ls 엘리아스가 모여있는 이곳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커맨드를 이렇게 미리 다 해놨고요. 미리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여기까지 커피를 해서 이제 인서트 모드는 I입니다. I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우클릭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다 들어오고요. 이 부분을 다시 ESC를 누르신 다음에 콜론 누르신 다음에 WQ 하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시RC 파일을 수정하고 나선 소스를 한번 꼭 해주셔야 됩니다. 소스를 하고 이제 엘리아스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다 등록이 됐죠. 그럼 이제 한번 지금 저희가 아까 PGCTL로 시스템 CTL로 기동을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말고 시스템 CTL로 한번 기동을 종료해보고 다시 기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CTL 패스워드를 잘못 쳤네요. 죄송합니다. 네, 됐고요. 그러면 이제 스테이터스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네, 지금 inactive 상태죠. 그럼 여기서 pg start. 네, 이제 pg start를 엘리아스를 적용해서 하면 pgctl로 정상적으로 기동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이 pgctl의 옵션을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d 옵션은 데이터 디렉토리고요. 그리고 C 옵션은 config 파일 옵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디렉토리와 C 옵션을 읽고서 스타트를 한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pg 스테이터스 한번 하나하나씩 다 해보도록 하죠. 등록해 놓은 거. 자, 이제 pg 스테이터스를 검색해보면, 입력해보면 서버 is running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스탑으로 한번 종료도 한번 해보죠. pg 스탑
하면 서버 스타트 이렇게 뜨죠. 그러면 스테이터스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pgctl no server running 이런 식으로 다 정상적으로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bashrc 파일까지 엘리아스까지 다 등록을 해줬고요. 이제 그러면 포스트그레 컨피그로 넘어가서 저희 로그 디렉토리 설정이랑 그리고 타임존 설정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트그레 SQL 설치 과정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자 여기서 va $pgconf 이렇게 이동을 해서 여기서 pg postgresql.co 이렇게 하면 수정이 일단은 그러면 제가 이거 루트로 해가지고 적용이 안 됐네요. 잠시만요. 저도 긴장을 좀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프로파일을 지금 다시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라 적용이 안 되네요. 네, 이제 적용이 됐고요. 그럼 이제 cd $pgconf 이동해 보시면 여기에 보면 컴프 파일이 여러 개 보이실 거예요. 저희가 오늘 이제 수정해야 될 컴프 파일은 pghvaconf랑 postgresql conf가 있는데 일단 지금 로그 설정 같은 경우에는 postgresql conf 파일로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슬래시 해주시고 로그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검색을 하고 엔터 누른 다음에 N을 누르시면 이렇게 로그 관련된 것만 약간 컨트롤 F 같은 거죠. 찾아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수정해야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주석을 다 풀어주셔야 되고요. X 이 부분을 이제 커맨드 모드에서는 X로 이 부분을 지우실 수 있습니다. 굳이 인서트 모드로 전환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로깅 컬렉터 같은 경우에도 ON으로 바꿔주시고 로그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도 X 풀어주시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데이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일 하나만 넣을 거라서 이 부분을 저희 ppt대로라면 로그 파일 네임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해주시고 여기다가 우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인서트 모드, 에스케이프 모드 해주시고 이 부분도 지워주시고 여기 부분도 주석을 풀어주시고 이 부분도 주석 풀어주세요. 그리고 로그 턴케이트 온 로테이션 이 부분도 ON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쭉 내리다 보면 로그 타임존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도 아시아 서울로 지금 잘 돼 있네요. 그리고 또 바꿔야 되는 게 타임존. 타임존 같은 경우엔 다 지금 아시아 서울로 돼 있어서 굳이 변경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변경된 부분 한번 확인을 쭉 한번 해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죠.
지금 PPT랑 네,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여기서 Escape 눌러주시고 WQ 더 저장한 다음에 나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PostgreSQL 컴프 파일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HBA 컴프 파일을 수정하고 나서는 항상 이제 재기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동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기동이 안 돼 있는 상태죠. 확인해 볼게요. 네, 지금 기동이 안 돼 있는 상태라 재기동할 필요는 없고요. 네, 그리고 다시 강의 자료로 넘어가서 이제 일단 PostgreSQL 설정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설치 과정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가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DB버도 다 설치 파일 준비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DB버 저도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부분도 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고 바로 가기 아이콘은 만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면 됩니다. 잠시만 저는 이거 설치하는 동안 물 좀 마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DB버 커뮤니티 설치 완료라고 뜨네요. 그러면 데스크탑 쇼컷 만들어주고 마침 누릅니다. 이제 원래 뭐 센토스나 다른 OS를 쓰면 이게 데이터 디렉토리랑 컴프 파일이 분리가 돼 있지 않는데 우분투에서는 분리가 돼 있는 걸로 확인이 돼서 일단 저희가 별도로 익스포트 패스를 지정을 해놨고요. 네, 이제 DB버까지 설치가 됐으니까 DB버를 한번 기동시켜보죠. 그리고 DB버를 연결하는 과정까지 보여드리고 DB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B버가 좀 무거워서 아마 좀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는데 좀 걸리네요. 위 환경 변수들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일단 예를 들면 뭐 PG 기본 포트가 뭔지 확인을 할 때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냥 이거는 뭐 저희가 그냥 설정하기 나름이긴 한데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는 거 알려드리고 네, 일단 여기서 이 플러그 표시 보이시죠? 플러그에 플러스 붙인 표시 보이시죠? 이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PostgreSQL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호스트란에는 IP 주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선 바로 연결이 안 되고요. listen 어드레스나 뭐 이런 부분을 수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모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다 넘어갔고요. 이제 컴프 파일을 수정해주면 됩니다. 다시 컴프 파일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슬래시 해주시고 listen address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을 주석을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지워주시고 이 부분을 별 인서트해서 별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WQ로 저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hba.config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pg hba 컴프 파일로 VI를 키시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요 로컬 커넥션 IPv4 요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을 이제 YY 요 맨 앞에 커서를 맨 앞에 둔 상태에서 YY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아래로 내려서 대문자 P 이렇게 해주시면 복사가 되거든요. 이건 VI 명령어기도 한데 이제 이 부분을 지워주시고요. 그래서 0.0. 잠시만요. 인서트 모드 전환 호스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0.0.0.0 슬래시 0 이렇게 해주시고 인덴트 맞춰주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WQ하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모든 IP 대역에서 접속이 가능하도록 설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config으로 IP 주소를 확인해 주시고 접속을 하시면 되는데 아마 지금 기동이 안 돼 있는 상태일 거기 때문에 pg start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아마 서버가 시작을 하겠죠? 서버가 시작을 하고 이미 config 파일 수정한 내용들이 반영이 된 상태일 겁니다. 그러면 ppit 파일로 넘어가서 이 부분도 다 마쳤고요. 이 부분도 이 라인 하나 추가해서 다 모든 IP 대역에서 허용하는 걸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IP 주소를 확인하고 이 IP 주소를 이 호스트란에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이걸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쭉 드래그하면 자동으로 컨트롤 C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컨트롤 V 해주시면 페이스트가 되고 Show All Database 체크해 주시고 포트는 기본으로 543이고요. 그리고 포스트그레스 아까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포스트그레스로 설정을 했잖아요. 그 부분을 그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커넥션 눌러보시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완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PostgreSQL 2라고 떴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금요일날 강의를 하면서 만들어 둔 거에 이제 만들어 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지울게요. 지우고 여기다가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한번 조회해보고 DB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스크립트를 열려면 Ctrl A 누르시면 되고 Ctrl Enter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서 Select Start from PG Database 이렇게 하면 데이터베이스 목록이 아까 역/L처럼 잘 출력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DB버 같은 경우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못 따라가신다는 분이 있긴 한데 저희가 또 유튜브로도 또 강의를 제공하고 있긴 하고 그리고 제한된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설명을 상세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어쨌든 지금 DB버까지는 다 연결이 되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모바 엑스텀 연결도 아까 직접 해봤고요. 그럼 이제 가상 머신을 또 추가로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이 가상 머신을 추가로 생성하는 이유는 저희가 9강에 레플리케이션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번 그 이미지를 보도록 하죠. 이제 10강이네요. 10강에 이제 레플리케이션 구성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때 이제 피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스트리밍 레플리케이션을 한번 직접 해보는 실습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완벽하게 이제 똑같은 DB가 하나 더 필요해서 DB 서버가 하나 더 필요해서 그 부분을 한번 복사를 해서 이미지 파일을 복사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가상머신 추가 생성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한번 제가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세팅이 다 완료된 상태면 일단은 지금 모바에서도 나가주시고요. 모바에서도 나가주시고 DB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별도로 종료를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 나가주시고 여기서도 일단은 지금 파워 오프 해주시고요. 복사를 하기 전에 이걸 다 오프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VMware에 들어가서 여기 플레이어 보이시면 여기 파일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파일에 오픈이라고 해보면 여기 지금 뭐가 있는데 잠시만요. 여기서 세팅으로 먼저 들어가 줍니다. 우클릭하시면 세팅이란 그 란이 보일 거예요. 그 세팅에서 옵션 들어가서 워킹 디렉토리에 C 드라이브에 여기까지 컨트롤 C 해줘서 복사해 주세요. 복사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파일 들어가서 아니요 파일 탐색기 들어가셔서 여기서 PC에서 검색해 줍니다. 이렇게 검색하면 지금 우분투 PG01 나오죠. 이 우분투 PG01에 여기서 이거를 복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디렉토리에다 그대로 컨트롤 V 해주시면 복사본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미지 파일을 그대로 복제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게 완료가 되면 다시 VMware로 돌아가서 플레이어 다음에 아래 화살표 누르시면 파일 보이고 파일 다음에 오픈이라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 로컬 여기서 다시 여기서 넘어가시면 아까 복사본 PG01 이렇게 보이시죠? 이 PG01의 여기 이 파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파일을 클릭해 주시면 그 다음에 열기 누르시면 이제 완전히 복제가 된 VMware를 보실 수 있고요. 상단에 있는 게 복제된 거니까 이제 이거를 네이밍 룰을 좀 변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분투 PG02로 설정을 해주고요. 접속해서 I copied it
누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복제하는 건 엄청 간단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뭐 설치 과정에서 좀 못 따라오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제가 강의 진행이 빨라서 잘 못 따라오신 분들이 계시면 IT 학교에 질문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설치 과정 내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항상 이제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최대한 빠른 답변 드릴 테니까. 네, 일단 여기는 따로 별도 그냥 이미지 파일을 복제한 거라 별도의 뭐 설정 같은 거 필요 없고 저희 우분투 로그인 아까 사용자 이름 설정한 거에다가 패스워드도 똑같습니다. 이지스 이렇게 보면 그냥 그대로 복제된 가상 머신이 나오고요. 이 안에는 DB도 아마 똑같이 있겠죠. sudo su postgres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아까 그러면 패스 잡은 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엑스포트로 패스 잡은 걸 확인해 보면 네, 그대로 복제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준비된 강의는 여기까지긴 한데 저희가 추후에 최대한 빨리 이제 유튜브 강의를 준비해 드릴 테니까 오늘 이제 좀 진도가 빨라서 못 따라오신 분들이 있으면 유튜브 강의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IP도 지금 동일하게 복제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동 IP 할당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자동 IP 할당이 금요일날 저희가 대면 강의를 하면서 자동 IP 할당이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추후에 또 공지 드리기로 했는데 아마 고정 IP를 활용해서 IP를 바꾸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 IP가 안 바뀐다. 그 sudo netplan 아마 잠시만요. sudo netplan apply를 통해서 IP가 안 바뀌시는 분들은 저희가 추후에 공지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통 IP가 바뀌는데요. 이렇게 하면 IP가 바뀌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 바뀌어서 아마 고정 IP를 설정하는 법을 추후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레플리케이션 구성할 때 IP 바꾸고 테스트하면 되니까 네,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